제가 이 사업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여기 이제 이게 조합원들 새로게 외부에서 많이 이게 사갖고 투자해 오신 분들도 많이 생겨서 우리 조합에 대해서 조금 글쎄요, 뭐 이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우리 조합이 지금처럼 이렇게 단합이 잘 된 조합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무지무지하게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명할 정도로 유명한 정말 사고 지역이에요. 뭐 말도 못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 조합장 해임하고 그다음에 우여곡절에 해임하고 났더니 또 이렇게 업체들 붙고 뭐하고 난리가 나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합장을 안 하겠다고 한동안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하도 뭐 시끄럽고 해도 할 수 없이 이제 좀 나서서 같이 하다가 어떻게 조합장이 되다 보고 뭐 오래 할 생각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맡아보니까 사업을 공부해보니까는 할 게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도 재밌고 너무 이게 개선해갖고 우리한테 도움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조합장 안정시키고 도망가야지 했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는 사업이 눈에 보이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달라붙기 시작하니까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왔네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좀 제가 요새 왜 이런 일을 갑자기 꺼내냐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 여기 원래 조합원들은 아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해도 뭐 그게 귀 기울일 게 없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또 이게 뭔가? 그래야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구청에서 이러한 공문이 왔어요. 사무장 이런 거 띄워봐봐, 이거. 이러한 공문이 왔어요. 근데 제가 민원이 들어온 건데 민원사항 통보의 의견 제출 요청. 그래가지고 민원인 김 누구 그리고 해갖고 민원 주요 내용이 3건이에요. 3건이 돼 1건. 국유지 무상 양도 협의는 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에 이루어져야 할 업무에 해당하나 노량진 4구역 조합에서 민간업체 용역을 통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두 번째 건은 각각 따로 온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당시 정비 기반 시설 공사비의 부적정 산정 및 총회 정보 몽땅에 해당 내용에 대해 비공개한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 정비 기반 시설 총 공사 금액 집계표 정보 공개 요청. 3. 지자체에서 재정비 촉진 계획의 변경을 추진해야 하나 노량진 4구역 조합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의 선정을 통해서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등. 그래가지고 각 민원에 대해서 이건 구청에서 우리가 조합에 받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뭉터기로 왔어요. 이렇게. 이게.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입이 딱 벌어지는 게 저도 이해가 잘 못하는 부분이 너무 전문적이라서 이게 전문업체, 용역업체들이 한 거 아니면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웬만해서는 보지도 읽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유명하게 조합원이 이걸 쓸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이게 보니까는 이 업계에 아주 상당히 해박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써준 거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제가 기가 막혀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저러네. 그리고 뭐 한 개인이 이렇게 돈 들여서 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러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요번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혹시 뭐 시끄럽게 할 때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잖아요. 어제 너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데 그러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런 식으로 옛날도 그랬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다못해 그 민원까지 또 이게 국민신문고까지 이게 저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 노량진 4구역 조합장 오형진은 제가 쌍용예가 아파트 살거든요. 쌍용예가 아파트에 청산위원장을 하며 청산은 안 해주고 계속되는 소송과 활동비로 청산금을 거의 소진시켰으며 보류지 한 채를 챙겼습니다. 대의원회에서 반대하자 정비업체의 힘을 빌려 입주 후에 80% 이상이 떠나가고 없는 조합원 서면 결의서로 총회 통과를 시켜 이 아파트 한 채를 챙긴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완전 제가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제가 조합장 선거 전부터 떠들고 다녔던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2019년 이때도. 여기 원래 기억하시면 많을 거예요. 우리 조합원들. 옛날 조합원들은. 그래서 그때 제가 다 공개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또 국민신문고에 또 올린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아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쌍용 예가 아파트를 사는데 보류잔치 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쌍용 예가 입주는 2010년이고 2010년에 입주했고 이게 공문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5년도에 대의원의 의결사항이에요. 뭐냐면 오영진 외 8명이 상속 소유한 421평을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사시던 데가 421평이었어요. 거기에 그 집이 한 채가 420평이었는데 거기에 우리 형제들이 공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쌍용예가 사업지가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포함이 안 시키면 우리하고 우리 옆집을 안 시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저희하고 저희 옆집의 집이 커갖고 저희는 420평 그쪽은 160평인가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보류주 한 채씩을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조합에 좀 들어와 달라 그래가지고 2015년도에 대의원들이 다 만장일치로 도장을 찍어서 저희한테 갖고 와서 조합에 좀 가입해 주십시오 하고 온 거예요. 이거고 그래서 입주 전에 2019년 입주 전이죠. 1년 전에 조합에서 총회를 정식으로 해갖고 이게 옛날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류지로 의결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류지 의결해서 안건에서 보류지 의결해서 저희한테 조합에서 저는 그때 청산위원장이 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조합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걸 보내온 거예요. 제가 그리고 청산위원장을 저는 했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입주한 다음에 한 2년 동안 그냥 청산 안 하고 그냥 빌리 가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조합장이 약간 뭔가 이게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고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조합장 없이 총무이사가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가고. 그래서 야, 이건 뭐냐? 그러지 말고 빨리 청산하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소송이 4개인가 걸려있는 주변 사람. 조합하고 소송이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청산을 해버리고 소송만 해라.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소송을 진행할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제가 소송을 좀 많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사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소송만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청산을 하더니 저한테 제 허락도 없이 저를 청산위원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처음에 싫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청산위원 하는데 그 대신 나는 무료 봉사에 저겠다 그래가지고 청산위원장 하면서 급여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여기 청산금을 다 뺏어가 내가 다 이렇게 썼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래서 제가 조합 마지막 결산 보고서까지 딱 공개적으로 했어요. 거기에는 월급이 제로고 활동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눠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또 이상한 업체들.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이렇게 해서는 이런 걸 못해요. 무슨 전문 업체들이 붙는 거. 옛날에 우리 조합 시끄러울 때도 업체들이 붙어서 그러는 거지 개인이 못합니다. 이런 거 절대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어떤 조직적으로 업체들이 붙어도 또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렇고, 촉진계획 통합 변경안, 요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되나? 예. 저희가 지금 그 유튜브상으로 말씀드렸지만, 두 개를 각각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양해를 해주었고 하나로 통합해서 이번에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령화 시설하고 저출산 시설 해서 우리가 용적률을 했는데 여기서 이미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세대수 조정하다 보니까 용적률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에 거보다 조금 더 좋아져요. 그림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11.78%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세대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알아. 우리 사무장이 제가 너무 무식하게 한다고 생각했나 본데, 이게 826세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다음 장, 요게 835세대로 증가시켰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대수를 늘리려고 그래요. 그 대신 약간 그 8사형 34평 저희 거는 대략 한 35평 가까이 돼요. 34.5평 정도 됩니다. 저희 거는 왜냐하면 복도가 좀 있고 쾌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34평형은 한 라인이 줄고 대신 작은 평수들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세대수를 그래서 좀 더 11세대를 더 지난번보다 11세대를 더 증가시킨 겁니다. 네. 다음. 그러다 보니까 그 용적률 지난번보다 조금 바뀌어도 다시 뭐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11.78%가 증가해서 지난번에는 1080평인가 증가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하나 더 늘은 거가 됐어요. 1023평이 증가됐어요. 우리가 이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큰 아파트 하나가 더 커졌다고 보면 돼요. 하여튼,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난번에 우리가 용적률 옛날 사업시 인가 때에 빠뜨렸던 것들 저희가 한 20% 정도 올렸잖아요. 그때는 그거 갖고는 조합의 사업성이 별로 도움이 크게 안 돼요. 도움이 되죠,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평수를 갖고 하실 분들이 다 큰 평수를 갖고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다 평수를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꽃감을 빼먹은 거고, 요번에 용적률 올라간 거는 조합에서 꽃감을 빼먹게 됐어요. 이건 전부 다 일반 분양분이 늘어난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조합원분들은 이미 갖고 가실 수 있는 큰 평수를 다 충족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다 추가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올라간 거는 전부 다 이게 알토란 같은 이게 일반 분양분 분양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400억을 잡았지만 400억은 미니멈 수치고 그 이상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지난번에 보내드린 것 중에서 조금 바뀐 거는 지난번에 여기가 33평이었는데 요걸 25평으로 바꿨어요. 예, 여기 34평 라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조금씩 한 층씩 16평짜리 21평짜리를 한 층씩 좀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면적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는 용적률 면적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세대수를 835세대로 늘렸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대가 청와병원 쪽이니까 여기가 지대가 낮죠. 그리고 여기가 높죠. 여기가 정문이고 그런데 저희 조합원이 원하시는 거는 바로 여기죠. 파란 게 34평, 그 다음에 요 고동색이 갈색이 이게 저기 42평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 부분이겠죠. 여기도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부분이 우리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세대고 여기가 중앙 정원이 큰 정원이 있죠. 그럼 여기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앞에는 17평, 21평, 25평짜리예요. 그러면 딱 보시기에 답답하죠. 꽉 들이찼죠. 예, 그리고
우리 쪽 조합원들은 그나마 쾌적하고,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조합원 위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배정받다 보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뭐 그 복불복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세대가 늘어나서 우리가 42평 때는 159개예요. 그리고 저기 34평은 324. 두 개 합치면은 저기 480개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 우리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게 전부 다 분양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일반 분양으로 되는 게 알토랑 같이 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뭐냐? 33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할 때 저층이나 1층이나 2층 이런 저층이나 뭐 아니면 라인이 좀 안 좋은데 가리는, 예를 들어 요런 데는 가려지자. 여기는 햇볕이 가려져요. 여기는 이게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햇빛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일반 분야로 빼고, 나머지 좀 괜찮은 데만 여러분들이 그 분양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늘어난 게 사업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지만 여러분들 아파트 분양 받을 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요번에 기회가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그래서 여기에 여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요쪽이 주출입구고, 예, 여기가 아래 청와병원 쪽에서 올라오는 여기가 3구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부출입구로 이거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금 여기는 여기 저 아래 저층에 이제 여기가 전부 다 임대 아파트 아니면 소형 아파트 쪽이에요. 그 밑에다가 지하 단에다가 놓은 거고, 그래서 우리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동성화랑은 전혀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여기가 주차장을 딱 별도로 해줘갖고 출입구도 차량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별도로 해놔갖고 우리하고는 동선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그 검치 심의 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지형을 활용해서 지혜를 더 파야 되는데 다행히 서울시를 잘 설득해서 지혜를 안 파고 단을 올렸어요. 그리고 올리면은 서울시가 되게 싫어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올려버리면 옆에 주변 그 인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깔아앉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때문에 지형을 변화를 못 시키게 하는 게 서울시의 기본 방침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여러 이유를 갖다 대갖고 결국 설득을 시켰어요. 서울시를. 그래가지고 우리는 단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올린 단 밑에다가 요 시설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설을 저출산시설, 고령화 시설을 하면서 우리한테 별로 피해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번에 11%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잘 됐고요. 참고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3구역 도로가 생기고 3구역은 입구가 여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서 우리 보행자가 이쪽 청와병원 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될 때 여기로 들어오자마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저거예요. 카페예요. 지금 카페를 하는데 한 100평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2층 복층으로 카페가 있는데 아마 쾌적하게 할 거고, 이게 카페 되면 요 앞에가 공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공터에 멋있는 정원을 조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여기 뭐 카페 정원 멋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커뮤니티 시설 메인 커뮤니티 이쪽에 있어요. 합쳐서 다 몰려 있는데 여기도 카페는 있어요. 북카페니 이런 건 있는데 여기는 그래서 여기 있는 카페는 좀 줄일 거고 여기다가 아주 멋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용 세대 이제 3구형, 3구 AB가 있는데요. 17평짜리죠. 근데 저희가 이제 건원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저희 아파트 제 컨셉은 제가 처음부터 했지만 DH로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평짜리에다가 방을 한 2개씩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복닥복닥 하는 그런 결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설계를
요새 1인 가구가 워낙 많으니 지금 무유한 1인 가구들이 한 위주로 해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원룸 형태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실하고 이렇게 딱 해서 멋있게 주방하고 이렇게. 그래서 식구 많은 집은 못 들어오고 좀 쾌적하게 부부나 혼자 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가 많은데 임대 아파트도 신청할 사람들이 식구 많은 집은 신청 못하게. 그래서 좀 더 고급 아파트처럼 해서 뭔가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방만 해도 폭닥폭닥하게 못 살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건 참고만 하시고, 여기는 우리 관심사항은 아닐 테니까요. 그 다음에 4구형도 마찬가지예요. 방을 하나만 만들었어요. 4구형도. 그래서 방 하나에다가 좀 여유 있는 부부라든가 여유 있는 분들이 오시라고. 혼자 사는 사람이 4구형 이렇게 살면 아주 멋있을 거예요. 거실에다가 식탁에다가 방 하나 자기 멋있게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애 없는 집이나 혼자 사는 집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런 컨셉으로 저희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5구 A형. 예, 이게 딱 보면 지난번에도 보신 것 좀 비슷하게 할 텐데요. 조금 개선들을 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4베이 형태죠. 전형적인 판상형이죠. 그래서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그래서 딱 통으로 해서 일치가 딱 되게 하고, 안방, 그때 침실 1, 2 이렇게 하고, 예. 드레스룸도 아주 쾌적하게 꽤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25평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 조합원들께서 25평을 분양을 신청하시면 골라드릴 수 있습니다. 20평 제일 향도 좋고 층도 좋고 저희가 다 골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너무 많으신데. 그래서 하여튼 5구형도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굳이 나이 들어갖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식구도 많지 않으면 이런데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모델하우스 할 때 보시도 더 알겠지만 좋습니다. 그다음 5구B는 이게 판상형은 아니지만 4베이는 4베이인데 판상형은 아니죠. 예, 근데 이렇게 가는데 거실, 주방, 방 그리고 안방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데 구조적으로는 좀 우리가 맞바람 치는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전체적인 그 구조로다가 생활하는 거에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84A형 역시 이게 전형적인 4베이죠. 이렇게. 그래서 거실, 주방, 이렇게 해서 안방, 드레스룸, 욕실, 그 다음에 여기 방이 있고,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세면대가 건식 세면대로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손님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손을 씻을 때는 목욕탕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딱 건식 세면대가 있어갖고, 거기서 딱 하고 좀 쾌적한데, 그런데 가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새로 짓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예쁘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보기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물이 튀니까 밑 바닥은 그 앞에는 저희가 이래서 원목 마루를 안 깔고 그 앞에는 요새는 타일도 원목처럼 똑같이 생긴 것들이 많아요. 색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거기 앞에다 딱 깔아갖고 해서 걸레로 물기 닦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쓰면 괜찮은데 애들이 쓰게 되면 막 물이 튀니까, 그럼 마루가 있으면 그건 곤란하니까 그 마루 깐 데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딴 데도 이렇게 가서 요새 새로 입주한 데 가서 보면 마루 깐 데는 정말 쓰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84B는 이것도 4베이인데
이게 위치가 바꾸, 전화번호도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여기 안방이 있고, 방이 있고, 거실, 이게 저기 주방. 그래서 여기는 3면 개방형입니다, 여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형적인 4베이로 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망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할 수 있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실에는 뭐 사람 호불호가 있겠지만 거실은 이게 쾌적할 겁니다. 주방하고. 근데 여기서 조금 단점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뭐냐면 애들 방 붙어 있으니까 애들이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감시당할 것 같으니까. 네, 그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여기도 뭐 다 드레스룸 좋고 다 이게 잘 나왔고, 네, 여기도 저기 건식 세면대 이렇게 쫙 돼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고 잘 구조가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 여기는 84C입니다. 이것도 아까 59B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기서 4배 있지만 판상현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해서 거실, 주방, 방.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59B는 맞바람을 좀 치기가 좀 맞바람이 안 되니까 그게 약간 단점인데 여기는 이게 양쪽으로 양면 개방이 돼 있어요. 거실이. 그렇기 때문에 쾌적할 겁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59B는 59A보다 좀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호불호가 꼭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 호불호가 서로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태였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사이즈는 방 사이즈나 아니면 뭐 드레스룸 사이즈나 목욕탕 사이즈 이런 거는 A, B, C 타입이 거의 똑같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또 왜 우리는 여기가 작고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거의 똑같이 조정을 했어요. 그 다음 106A 타입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전형적인 4베이 타입 했고 예. 다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84A 타입을 조금 확대시켜 놓은 거 거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84B 이것도 106B도 184B하고 거의 구조가 비슷하죠. 거실이 있고 이렇게. 근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면은 제가 설명드리면 외부 개방형 베란다가 있어요. 여기는 이건 서울시에서 무조건 철저하게끔 하는데 이 베란다 위치가 한 층은 여기 있으면 또 한 층은 여기 있게 돼요. 베란다가 이게 서로 엇갈리게 왜 아파트 서로 엇갈리게 하는 게 서울시 지침입니다. 이게 엇갈리게 이렇게. 그래서 한 층은 여기 있고 한 층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좀 약간 이게 표시는 안 했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여기에 베란다 있는 데는 창호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데는 창호가 같이 내려와요. 예, 같이 내려오면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고 부엌에 창호가 있고 여기 창호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창호도 많고 아주 개방감이 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쾌적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녀들이 싫어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정말 106A를 가보죠. 106A를 다시 가봅시다. 106A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42평대는 방이 좀 4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이 4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알파룸이 있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난 방이 하나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106A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계속 딴 데는 여기는 그냥 팬트리만 여기는 방이 별도로 있는데 그다음 B를 하면 여기는 팬트리로 있어요. 창고 공간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지금 방이 3개고 그때 좀 넓게 쾌적하게 쓸 수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저기가 AA를 한번 봐봐요. 잠깐 84A를 봐봐. 84A를 봐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84A. 84A. 아니 106A.
여러분들이 요 팬트리 온 걸 어떤 데 가보면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면 주방이 과다하게 막 엄청 넓은 데 있죠. 꼭 와인바처럼. 그런 거는 뭐냐면 여기를 없애고 이걸 주방으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벽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주방이 완전히 와인바처럼 딱 돼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과천에 장미마을을 갔었어요. 거기 모델하우스까지 다음 주일인가 개장을 한다는데 현대건설에서 미리 보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구조가 저희랑 아주 비슷해요. 왜냐? 거기도 DH고 그 다음에 거기 설계도 건원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더라고요. 같은 팀에서 해갖고. 그런데 느낌이 비슷한데 거기에 가봤더니 완전히 이거를 식당으로 해놓으니까 완전히 무슨 뭐 와인바처럼 엄청나더라고. 넓어갖고. 그래서 조금 그건 제가 보기엔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방이 더 필요하신 분은 A 타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B 타입은 봤고요. 그 다음에 106C 타입. 106C 타입은 B 타입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발코니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뭐 B 타입, C 타입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구조는 뭐 글쎄요. 여기 건원에서 고생을 하는 담당자가 여기 와 있는데 고생을 되게 했어요. 사실. 잠깐 일어나 봐요. 고생을 엄청 했어요. 이 조합장을 잘못 만나갖고 하여튼 엄청 뭐 맨날 야근하면서 맨날 했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참 잘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판단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상당히 우리 내부 구조에 대해서 많이 뜯어고쳤지만 지금은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안으로 지금 요번에 다음 주일에 서울시에 다시 접촉할 겁니다. 오늘 끝나면은 다음 주 초에는 서울시 들어가서 다시 들이밀어서 또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접수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먼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되면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그다음에 접수하면 접수해서 다시 수정이 될 수 있고 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지만 일단 처음에 거기에 담당 주무관 팀장 이런 사람들한테 통과가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협의를 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서울시의 심의 기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런 게 고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한테 가이드를 다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다음 주 초에는 오늘 새로 보여드리는 안 갖고 다음 주에 다시 들어갑니다. 네. 됐죠? 됐나?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세대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주방 가구도 그려져 있고 붙박이도 그려져 있고 가구들을 그려놨잖아요. 요거는 이제 조합장님이 단순히 도면만 봐서는 어떻게 아냐. 우리가 실제로 가구가 배치되고 공간이 충분한지도 한번 봐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저희에서 그려준 건데요. 요거는 임시로 그려놓은 거고 이게 실제 저희가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배치되는 거하고는 달라질 예정입니다. 그건 저희가 마감재랑 도면이랑 다시 보일 예정이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주방이 여기 위치도 있지만 사실은 뭐 그래요. 건원에서 설계가 이렇게 내부 설계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걸 갖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합은 국내 유명한 저기 있죠. 한샘 그다음에 리바트뿐만 아니라 독일 가구 업체들, 그 다음에 이 큰 업체들, 독일 수입 가구, 이태리 수입 가구 업체들한테 쫙 돌려요. 그러고서는 우리가 협력 사항인데 당신네들이 이 우리 주방을 보고서 가구를 어떻게 놓을지 한번 아이디어 우리한테 대충 아이디어 좀 초안 좀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보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보면 어떤 평형의 어느 타입은 이건 가구를 아무리 놔도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건원 다시 잠깐 보십시다. 그래서 건원한테 여기는 주방을 설계를 다시 완전히 해서 그러면 주방만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겉에 건물을 좀 바꿔야 돼요. 예. 건물 설계를 다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해갖고 주방 업체들이
이 정도면은 주방 가구가 반듯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를 들을 때까지 계속 수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통영에서는 주방 가구 위치가 아마 제대로 문제없이 잘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아파트 가보면 주방 가구가 이상하게 배치된 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주방 업체들, 이미 여러 업체들 검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됐나? 예.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무장이 저한테 그 6호 안건을 뭐 별도로 설명을 아까 하실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할게요. 했는데 6호 안건이 뭔지 아셨어요? 네, 뭐냐면은 그 저희 조합 사람들 퇴직금 변경 조항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연임 총회 할 때 대의원들 분들 다 모였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어디 가서 어디 우리 명절 때 우리는 협력업체에서 과일 하나 못 갖고 오게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 조합은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적어도 우리 조합 사람이나 우리를 조합장이나 조합 사람들을 그래도 이만큼 대기업체 수준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냥 싸구려로 다 동네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할 줄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할 바에는 연임시키지 마라. 나도 연임시켜도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어디 사장급 대우 해달라는 거 아니라도 그래도 어떻게 2000년대에 받던 연봉을 내가 이제 받아야 되냐.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25년 전에 받던 연봉을 내가 이거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돈도 돈이지만 내 체면상 그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체를 적어도 고임원은 아니래도 임원 중간 정도는 그래도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퇴직금 조항을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예. 물론 급여는 지금 임원하고 임원들 대기업체 임원들하고 우리 여기 현대건설 부장 월급하고 똑같은데요 현재.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부장 월급 받아가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해라 400억 벌어댔다 뭐야 그런 얘기하는 건 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여튼 그래서 저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의원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대우를 대기업체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올리겠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사장급 올리는 게 아니라 저도 중간 임원 평균 정도로 하겠다. 이 정도. 예, 그건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싫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세요. 제가 조용히 물러나 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대안을 갖고 오시면 언제든지 조용히 해임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조용히 물러나 드릴 테니까. 예. 하여튼 그건 여러분들 양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도 사업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를 인정을 해주시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우리 사업을 제대로 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경영 지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 나왔나? 그럼 성원 보고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질문 사항 받을까요? 저희가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잠깐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니까 우리끼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서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철거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도 민원이지만 조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가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런 변수가 계속 저희 사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다 점검하고 가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우리하고 딱 붙어서 거리가 한 1m 정도 떨어진 그 빌라도 있고 그래요. 우리 철거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원 안 집어넣겠어요, 사실? 당연히 집어넣죠. 그렇잖아요. 아니, 1m 떨어져 여기서 이걸 부시고 있는데 여기 집이 안 흔들리냐고. 그럼 먼지고 뭐고 난리가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데서도 난리가 나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철거가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하여튼 나름대로 그래도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름 탱크도 잘 이만큼 다 처리가 됐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우리 현재 지난번에 우리 촉진계획 변경한 거에서 그 외에 지금 추가로 부담하는 거 요번에 용적률 올라가느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시설하고 저기 저출산 시설 그거를 우리가 자리를 내주면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그 자리를 내주는데 그건 철저히 분리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뭐 저 단 올린 거에서 밑에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거기 비워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별로 이렇게 손해되는 게 없습니다. 네? CM회사가 우리가 하는 게 1차적인 역할이 공사비 협상할 때 그리고 나중에 공사 계속하면서 설계 변경하고 이런 걸 봐주는 게 제일 큰 그 역할이고 그 외에도 이제 이게 우리 공사하는 내내 여기서 수시로 와서 보고서 우리가 감리도 쪽에도 보고 여러 가지 모든 분야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협정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외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거를 계속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예, 비례율 제가 설명을 드리면 비례율이라는 거는 좀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냐면 재산이 종전 자산이 10억인 분이 있고 종전 자산이 1억인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합에서 제가 방침을 종전 자산의 10%를 우리가 더 자산을 인정해 주겠다. 그게 비례율이란 말이죠. 그럼 110% 해주겠다. 그러면 종전 자산이 10억인 분은 1억이 자기가 버는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근데 종전 자산이 1억인 분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똑같아.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이익 보는 거고 지금 재산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왜냐하면 올라가는 만큼 결국은 평균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 올라가 여기는 1억도 올라갔고 여기는 1,000만 원 올라갔고 여기는 5천만 원 올라갔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걸 다 평균해서 그 평균한 값이 뭘로 되냐면 조합원 분양가로 얹어집니다.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똑같아요. 종전 자산이 10억인 사람이나 20억인 사람이나 1억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돈이 많은 집이 크고 돈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나는 이익을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고 돈이 재산이 적은 사람은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100에 맞추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이 크신 분은 지금 불만이 많을 건 있을 거예요. 내가 남들은 110% 해주는데 왜 이래? 뭐 이러고. 그렇지만 그거는 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좀 그렇게 양보를 좀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100을 맞추는데 비례율에 가다 보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흑석의 모 구역만 해도 비례율이 나중에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고 뭐하고 막 하고 계산을 잘못하니까 나중에 가서 비례율이 60%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종전자산 했을 때는 내 자산이 10억이었는데 나는 갑자기 내 자산이 6억밖에 인정을 못 받아. 그럼 내가 4억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 뭐 다 그런 거 아니 그런 일부 조합들은 뭐 많은 조합들이 그래요. 이거를 중간엔 자꾸 이게 뭐가 비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 사업등 좋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조합원들한테. 그런데 속으로는 뭐가 이렇게 자꾸 와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면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하다 보면 자꾸 뭐 비용이 올라가고 내가 예상 못한 게 자꾸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조합원들 빨리 얘기해서 여러분들 분담금 다 일조로 올라갑니다. 얘기해서 빨리 그거 갖다 정산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자꾸 변경하고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조합장들이 되게 어떤 걸 두려워하냐면 조합원들 원성이 제일 두려워하는데 야, 넌 사업이 어떻게 진행하길래 자꾸 분담금만 올라가냐? 그러다 보면 어느 조합은 또 누가 나 붙고 막 이러면 또 해임 발의하고 뭐 시끌시끌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조합장들이 다 묻어뒀다가 입주할 때쯤 돼서 이렇게 다 발표를 해요. 그러면 비례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입주할 때쯤 되면. 그러면 입주할 때쯤 돼서 그때 가서 조합장 해임하면 어떡할 거예요? 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끝났는데, 파는 다 끝났는데. 근데 그렇게 돼서 비례율이 그런 식으로 많이 내려가고 또 어느 조합은 사람들이 지금 저는 여기 열심히 이걸 여러 번 설명해서 여러분 이해가 하셨겠지만 많은 조합들이 비례율이 올리면 다 좋아한다고. 나 뭐 비례율이 우리는 조합에서 우리 조합은 비례율을 130% 해준대. 천만에 맞습니다. 그러면 집 큰 사람만 이익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올라가는 만큼 평균을 내서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집 큰 사람만 하고 집이 적은 사람, 재산이 적은 사람은 비례 올려주는 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많은 조합들이 그런 얘기를 설명을 자세히 안 해주고 우리는 여러분들 재산을 내가 1배 반을 쳐줄게. 그러면 야, 잘 됐네 그랬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그거. 비례를 절대로 높여준다는 게 일반 평균 이하의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거고 대개들 보면 조합들이 보면 뭐 앞에 계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딱 눈치가 보이는데 집이 크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거지.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돈이 왕창 들어오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은 좀 손해를 좀 보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 큰 분들은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유 있는 분들은 양해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하여튼 비례율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제가 그 사업 계획을 짤 때 하여튼 또 보고 하는 게 뭐가 빠진 게 없나. 왜냐? 나중에 가서 비례율이 웬만한 조합들은 대다 시작할 때 대개 한 120% 이렇게 올리고 110%, 120% 올려놔요. 그래서 나중에 뭐 빠진 게 있으면 그때 그걸로 다 해서 나중에 쭉 내려와요. 이렇게. 그게 일반적인데 저는 시작할 때부터 한 100에서 조금만 플러스 알파 해갖고 가급적이면 사업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결과적으로 가능한 대로 제가 어떻게 딱 100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지만 100에서 왔다 갔다 거의 큰 차이가 안 나도록 입주할 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또 얘기하세요. 네, 동호수는 추천으로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래서 34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 좋은 데는 제하고 할 수 있어요. 또, 네? 본인이 뽑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희가 명단을 주면 한국부동산원에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컴퓨터로 배정을 해서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조합에서 이렇게 뽑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정부에서 그런 거 혹시라도 이게 뭐가 이상한 거 있을까봐 전혀 없고 우리가 명단 딱 주면 분양 신청 받은 명단 주면은 부동산 원에서 알아서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40평대도 무작위로 이렇게 추천 40평대도 무작위로 추천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저층까지 포함해서 무작위로 하는 건가요? 40%대? 저층. 저층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제가 좀 저희 조합이 이제 일이 많더라도 여러분한테 미리 분양 신청 받기 전에 미리 설문조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40평대를 몇 개를 원하고 30평대를 몇 개를 원하고 30평대도 A타입, B타입을 어떻게 원하는지 아까 40평대도 방 4개짜리 원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미리 봐갖고 저희가 여유가 된다면 40평대도 예를 들어서 좀 남네 그러면 저희가 1층, 2층은 제외하고 이렇게 위층만 이렇게 분양을 조합원 분양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 조합은 일이 좀 많아지지만 그래도 미리 다 연락해서 어디 원하세요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는 분한테는 그 조합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106A 타입에서는 재산 순위상 밀려나니까 이거는 딴 거 해주세요. 왜냐 106A라는데 밀려났어. 그럼 106B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106B 한 사람들이 나머지 갈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8사로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내 종전자산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잘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때 협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걸 갖고서 저희가 어느 층, 1층, 저층을 어느 만큼 뺄까 저희가 해서 그 다음에 공제 하나마나 저희가 이렇게 한 게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제해 드릴 수도 있고 뭐 다 그래요. 예, 그게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한번 타입을 구분하는 것도 왜냐면 웬만한 조합들은 잘 안 해요. 그렇게. 왜냐하면은 A 타입은 다 괜찮은데 B 타입, C 타입이 엉망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A 타입이 몰리니까. 근데 저희가 이걸 해놓고 조합원들께서 이렇게 우리 조합방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생각보다 생각들이 나는 A타입, 난 B타입이었는데 난 C타입이었는데 이게 나눠지더라고요, 이게. 그거는 저희가 그래도 웬만큼 다 각 평형별로 타입별로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번 나눠서 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저희가 방법이다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봐갖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통합을 할 거고 일단 그건 설문조사 해서 저희가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내년에 사업 시행인가 내년 초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사 시작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지? 굴토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착공 심의를 받아요. 근데 그런 게 글쎄요, 저도 실제로 안 해봐서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현대건설은 한 6개월이면 되지 않겠어요 하는데. 우리 먼저 나간 우리 6구역 조합장 얘기는 6구역 해보세요. 절대 되나 내 손에 장을 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하여튼 저도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이게 그렇지만 하여튼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도 그래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변경하느라고 지연되는 거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변경하느라고 지연된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는 과정이 그렇지.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연이 안 되게 최대한을 하고 있고, 요번에 이것도 사실은 이걸 이렇게 큰 걸 가치를 올렸는데, 원칙대로 하려면 저거 한 4, 5개월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잘 얘기돼갖고,
이거로 인해서 지연되는 게 대략 한 달 반 그 정도. 근데 400 몇십억이 들어오는데 한 달 정도 지연되는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400 몇십억이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 지연이 되는 건 있겠지만 근본적인 흐름에서 지연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저희가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처음에 수주를 했을 때 그 당시에 현대건설이 저희한테 32개월 만에 다 아파트 지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48개월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때하고 벌써 몇 년 사이, 요 몇 년 사이에 철거도 옛날에 6개월이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광주에서 무너지고 아이파크 무너지고 거기 사람 죽고 나서 법이 다 바뀌면서 요새 철거 1년 반 걸려요. 그 2주 끝나고서. 기본입니다, 이게. 왜냐? 그거 하려면 미리 다 심의를 받고 어떻게 어느 건물은 어떤 식으로 한다 철거 계획 받고 심의 받고 위원회 통과돼서 수정사항 넣으면 또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고요. 거기다가 우리도 조그만 큰 단지도 아닌데도 구청에서 철거 감리를 지정해서 보내요. 몇 사람인지 아세요? 철거 감리가 5명입니다. 구청에서 보내는 사람이.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리고 공사도 전에는 뭐 일요일도 하고 뭐 이거 했지만 요새는 빨간 날 못 하죠. 그 다음에 공사하는 사람이 5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게 누가 사진 찍어 하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4시면 다 이제 다 작업 끝내. 그러고서 다 짐 싸고 이렇게 이제 뭐 찍고 그러고서 이제 5시 전에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 도대체 이게 뭐 이게 인건비로 올라가지. 그러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니 공사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실제로 보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저희도 하여튼 예를 들어 이번에도 포스코 이번에 사람 죽고 대림 사람 죽었다고 지금 공사 딱 중단시켰잖아요. 그 공사 중단된 단지들은 뭐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 얼마나 애달팠고 조합원들 공사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만 그럴까요? 현대건설은 그거 남의 집이니까 뭐 길을 네 자리에 있으라 우린 빨리 할게. 안 되죠. 거기도 긴장을 하고 야구만 안전진단 다시 하고 이게 규정 다시 짜고 뭐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려면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공사 기간만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생각해 보시라고. 공사비도 32개월에 끝나면은 빨리 가고 철거 이게 갈 텐데 이게 뭐 4년 이상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재비 공사 인건비 막 투입되는데 이게 빨리 해서 3년 만에 이게 32개월에 빨리 딱 돈을 받으면 되는 잔금 받으면 되는데 이게 뭐 4년 뭐 이렇게 가면은 금리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 공사비가 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2개월에 인건비를 낼 걸 결국 48개월 인건비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 뭐 공사비 안 올라갈 수 없겠잖아요. 예. 저기 현대건설 와 있지만은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지만 하여튼 예. 저도 심란합니다. 그 공사비 앞으로 이제 협상할 거 생각하면. 예. 또 다음 질문 있어요? 희망적인 얘기 오늘 여기 아까 했는데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400 몇십억이 더 추가로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또 가만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람 심리예요 이게. 예. 들어온 거는 플러스 되는 거는 당연히 그리고 그건 금방 잊어먹고 뭐 좀 더 나간다는 거 저거 어떡하지? 예.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내가 어떤 사람한테 1억을 주면 나한테 뼈 빠지게 1년 2년은 정말 충성을 다 하고 별의별 짓 다 해줄 텐데 너는 음식에 내가 집을 줘도 너는 나한테 맨날 인상 쓰면서 이 새끼야.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생각 든다니까 나이 드니까 자식 없이 차라리 그 돈 갖고 남한테 이렇게 해서 고용하면 자식 집 살 돈 갖고 내가 평생 얼마나 잘 쓸까. 자, 하여튼 또 질문. 어디? 질문 있으세요? 예.
그 금융 대출 관계는 사실은 제가 지금은 제가 좀 뭐라고 좀 말씀드려도 사실 너무 복잡해져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아직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재분양 신청을 다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다시 좀 면밀히 더 하겠지만 그게 전망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건설회사에다 얘기해갖고 뭐 좀 되게 안 되는 거 추가로 좀 받아야지 하는데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건설회사라고 무한정 돈이 뭐 샘도 듯이 나와갖고 뭐 그 많은 조합들 다 원들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또 쉽지가 않은 거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제 분야도 아니고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은행을 가세요. 은행 가서 물어보시면 저한테보다 훨씬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은행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면 저 대통령실 가서 물어보시든지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섣불리 답변 드렸다가 괜히 또 이게 이상하게 또 말릴까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말씀해 주세요. 조합원 분양은요 착공이 돼야지 됩니다. 근데 착공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업 시행과 변경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굴토심의 그 다음에 착공 심사를 하는데 그거 지나고 나서 착공이 되면 그때 이제 현대건설하고 협의해서 그 분양 일반 분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업 시행인가 이번에 내년 초에 이렇게 변경이 되면 그와 별도로 다시 그 구청에다가 우리 사업성 보고를 다시 해서 거기 심의를 다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을 공지해 드릴 거예요. 분양 신청을 다시 받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신청 받은 거하고 관리 처분인가 변경을 들어갑니다. 별도로 루트가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저기 내년 뭐 봄이나 아니면 늦봄이나 이때 분양 신청을 받을 것 같아요. 저희 계획상으로. 그래서 그거는 착공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착공대로 가는. 왜냐면 우리는 이미 관리 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착공은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으니까 법상으로는 지금도 착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 루트는 이대로 가는 거고 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저희가 아직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아직 공사비 협상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얼마 정도 될까 그 다음에 내년도 그때 가서 일반 분양할 때쯤 돼서 정부에서 뭐 혹시라도 분양가 상한제 무슨 제한이 있다든가 뭐 있을 수도 있고 모르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참고로 이 지금 저희보다 좀 먼저 나가는 6구역이라든가 아니면 8구역 이런데 그런 데들 어떻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저런 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조합별로 어느 조합은 어떻고 어느 조합은 어떻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근데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보세요. 6구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나온 게 6개월 우리보다 5년이 빨라요. 그러면 종전자산 평가한 게 5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자산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보다. 왜냐면 5년 사이에 우린 땅값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6구역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거기는 설계 변경을 안 했어요. 옛날 뭐 초창기에 사업시행 인계 받은 거기서 거의 변경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래서 그 구조가 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장점도 있어요. 뭐냐. 요새 건축법이 바뀌어갖고 뭐 복도는 어떻게 하라, 코아는 어떻게 하고 뭐 공동시설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저희가 이렇게 고층이기 때문에 그 두 가구가 살아도 엘리베이터 두 라인이 들어옵니다.
하나만 있다가 고장나면은 어떡하겠어요? 35층에다 걸어 내려오시려고?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또 요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축법이 또 바뀌어갖고 그래도 화재를 대비해서 엘리베이터 두 개가 같이 나란히 못 놔요. 하나 이쪽에 놓으면 하나는 비상구 열고 나가서 계단실 앞에 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놓으려면 또 앞에 또 전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전실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면적이에요, 이게. 근데 육구역은 옛날 그거 그대로 갖고 갈까요? 그냥 옛날 규정대로 그냥 가면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유리한 점도 있어요. 옛날 규정대로 그냥 가버리니까. 예. 건축에서 더 강화된 게 많은데 그게 이제 그냥 가니까 건축비는 싸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옛날 거 그냥 거기가 사업 시행료가 2012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때 설계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뭐 이게 10년 이상 차이 나는 거, 15년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10몇 년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네? 2014년도요. 예. 하여튼 2014년 우리하고 10몇 년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 비교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디는 평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형은 뭐 노량진 비슷하지만 그래도 어디는 평지고 어디는 뭐 그 하고 뭐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그저께도 과천에 장군마을이라고 거기는 과천도 아니더라고. 완전히 양재 사거리에 있더라고요. 거기는 저 현대자동차 있는데 코스트코 있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행정구역상 거기 경계니까 과천이 들어가서 그랬지 양재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평평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네. 우리는 뭐 이래가지고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축비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 자문을 구해달라고 CM을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의원들이 자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의원들을 젊은 분들한테 많이 제가 그러니까 뭐냐 대의원들을 하면 뭐 제가 저기 원래 나이 드신 분 저도 뭐 나이 들었지만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찾아가면서 어디는 분야를 뭐 썼고 어디 브랜드가 뭐 어떻고 뭐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대의원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이제 팔고 나가면은 제가 명단 보고서 외부 투자 젊은 분들을 선별해서 제가 계속 연락해서 좀 대응 좀 해달라고 해서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해서 좀 젊은 분들이 우리 대의원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런 젊은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을 하고 플러스 또 이쪽에 좀 더 그 공사비라든가 앞으로 내장교통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내가 좀 전문적으로 좀 검색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겠다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좀 자리를 해서 미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같이 의견도 같이 서로 하고 제가 카톡방에다가 그걸 하나 올려보세요. 그럼 뭐 사람들 서로 다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이게. 그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고 조금 더 내가 좀 더 열심히 검색하고 해서 나도 좀 이렇게 좀 알아보고 딴 데 비교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하신 분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미리 좀 서로들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 의견도 좀 받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더 공부해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